보수 진영이 쑥대밭이다 이런 얘기가 참 많잖아요. 네. 그렇죠.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 기사를 쓸 겸 해서 아니 명태균 씨가 뭐 온 나라의 블랙홀이에요. 네. 내노라는 보수의 그 대권 주자들 한 방에 다 날리고 네. 궁금했던 거예요. 정말 명태균 씨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날리고 그다음에 문제 그 말을 안 들으면 그 카톡을 오픈해 갖고서 그냥 온 나라를 그냥 뒤집어 놨잖아요. 그러면 이 대목에서 그 윤핵관들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길래 그 당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만들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인수위부터 시작해서 윤핵관이 핵심 우리 모든 걸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 네. 그 윤한홍 네. 그다음에 권성동 네. 정진석도 있었고 장지원도 있었고 네. 문제 또 용산 그 국방부 청사로 갔을 때 이게 적합한가 아닌가를 들여다 그때 윤한홍 의원이 가서 진두지휘하고 네. 한 달 만에 한 게 윤한홍 의원이잖아요. 네, 네. 지금 국방부 장관하고 있는 김영현 네. 그 전 경호처장하고 그래서 물어봤는데 결과적으로 명태균 씨가 지금 현재 이렇게 온 나라를 휘젓는데 네. 그 함 교수님은 100% 윤핵관 탓이다. 윤핵관 아, 탓이. 윤핵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적인 고비고비마다 네.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 그게 실제로 드러났던 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힘에 이제 입당하냐 마냐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그 입당하는 날짜도 명태균 씨가 정해준 날 입당했어요.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도 없는 날 호남 내려가 있을 때 네. 입당식을 네. 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패싱 입당이다 막 이랬는데 이게 나를 잡아준 거예요. 그냥 거의 명태균 씨가 이날 그냥 입당하셔라. 그래서 그냥 입당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대권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그 이준석 당대표하고 그다음에 이준석의 멘토가 누구였죠? 김종인 위원장이 또 킹메이커니까 그쵸. 이 둘을 그 캠프로 끌어들이고 네.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네. 4선, 5선 되는 중진들이 실제로 많이 이렇게 자리를 만들려고 네. 했다는 거예요. 윤한홍, 뭐 정진석 할 건 없는데 해도 안 됐는데 어느 날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일주일 만에 싹 정리를 하더라는 거야. 그렇죠. 아 사실 명태균 씨 처음에 나타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할 때 저 사람 허풍이 좀 심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예. 지금 뭐 저렇게 전진전능할 수는 없는 건데 네, 뭐 네. 모르는 사람도 없고 네. 증거도 다 갖고 있다고 했는데 네.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약간의 그 돋보이려고 하는 거 그런 건 좀 있는 네, 것 같긴 네, 한데 전혀 허당은 아니다라는 게 예,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한테 전국에 끌려다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그 결정적인 증거를 자꾸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저렇게 네, 네. 카톡을 제시한다든가 네, 네. 아니면 어떤 사진을 제시한다든가 이러니까 전국이 계속 이 명태균 블랙홀에 빠져들어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예. 제시한 카톡 중에 뭐 압권은 이거죠. 오빠요? 오빠 네. 오빠 논란에 이걸 나오면서 그 뭐 거의 뭐 다 잠재워 버렸지 않습니까? 아 근데 저 양반이 굉장히 솔직한 양반인데 네. 오빠는 또 그 김건희 씨 오빠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네. 일반 대중 국민들은 저걸 김건희 씨 오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드물거든요. 근데 네. 이 저기 명태균도 이 부분에서는 네. 그 전에 대통령 맞다라고 이야기한 게 JTBC에 잡힌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지금 최근에 지금 뭔가 또 이 약간 말이 좀 바뀌었는데 이 사람이 그 김진우다 저기서 나오는 오빠가 김진우다라고 하지만 그 전에 이야기하다가 이게 녹음기를 끈 줄 알고 막 말하는 것 같았는데 그렇죠. 기자가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아이 그 대통령이 지금 오빠가 누구겠어 하는 아니 그런 거기다가 이야기가 또 나오고. 이준석 대표가 요거 나오고서 곧바로 페이스북에 그렇죠. 네. 그 여기서 얘기하는 오빠는 윤석열이다. 예. 윤석열이다라고 네. 시사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저기서 한번 보세요. 저기서도 김건희 슬래시 여사님, 네. 그다음에 가로 열고 윤석열 대통령. 네. 여사한테는 꼭 님을 붙여요. 네. 지난번 김대남 녹취록에서도 네. 여사님 그러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다음에 여사도 저기서 보면 지가 뭘 안다고. 네. 그래서 요즘 저 유행
저 대통령 별칭이 지라면서 지. 네, 지금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명태균 씨도 실세가 누군지는 아는 거죠. 대통령실이 급해갖고 네. 후다닥다 친오빠 김진우 씨라고 그랬는데 네. 그건 더 큰 문제예요. 그렇죠. 그건 아니 더 큰 문제죠. 예를 들어서 저런 문제를 국적 중요한 문제를 김건희 씨의 오빠랑 명태균 씨가 또 이렇게 해서 저런 문제를 내밀한 얘기를 오고 갔다라면 이건 완전히 무슨 뭐 명태균은 뭐 김준우 씨하고 뭐 이야기할 그 급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뭐 무시를 두 번 정도 만났는데요. 예, 예. 뭐 별로 좋은 사이는 아니었고 뭐 좀 김진우 씨가 병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저 뭐 이런 사기꾼 같은 놈이 예. 있다 그러고서 자리 박차고 나갔다 그래요. 지금 저 문자에서 그 지금 옆에 보면 김재원 씨가 저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뭐 김재원 너 때문에 지금 이거 깐 거다. 이제 뭐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한번 해보자라고 했더니만 김재원 꼬랑지를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예정됐던 방송 출연 다 예. 오늘 뭐 급한 그러고- 일 있어 못 나간다 그러고. 그래서 이 정도면 거의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이랑 거의 배틀 뜨겠다 이런 마인드 아니에요? 배틀 떴죠. 네, 그래서 진짜. 네. 일제히 김재원 그 함구령 내렸고 네. 그다음에 재미난 거는 그 대구 쿵 시장님도 저거 뭐 당장 구속시켜라 고소 고발하겠다 그러더니 네. 페이스북에 고소 고발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폭탄이 세긴 센 거야. 오. 그리고 저거를 저는 이렇게도 해석해요. 저렇게 자꾸 하는 거는 명태균 씨도 약간 속된 말로 쫄았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걸로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딜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저거는 자꾸 저렇게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네, 네. 구속되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네. 아. 자기는 구속되기 싫으니까 알아서 건드리지 말라라는 그 암시를 계속 주는 거예요. 아, 예. 조용히 해라 이거예요? 그렇죠. 예. 아. 왜냐하면 김재원 씨가 네. 그 명태균하고는 일면식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는데 김재원이 TV에 나와서 약간 저 사람이 이야기할 때 좀 깐죽대는 경향이 있잖아요. 개라고 그랬죠. 그 예, 약을 겁먹은 올려가면서 개가 그러니까 소리를 짓는 거다. 개라고 하면서 그냥 깜빵에 철장 속에 집어넣어. 뭐 깜빵에 이랬죠. 가라는 식으로 구속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때 이제 꼭지가 돈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좋아하니 한번 봐. 너 해서 사과할 이제 때까지 내가 네, 끝까지 할게. 한번 해줄게 하고 저걸 꺼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이 화들짝 놀라서 저건 일제히 함구령을 내린 거야. 김건희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저 안에는 대통령을 엄청 망신 주는 그렇죠.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명태균 씨가 이야기할 때 나 대통령 안 무섭다. 인생 한 번 사는 거. 내가 갈 때까지 가보겠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을 되게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 방송에서도 명태균 씨 상당히 영악한 사람이다. 근데 그러니까요. 저는 뭐 그 굉장히 영리하고요. 네. 수를 읽는 게 보통 이상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고도의 심리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걸 네. 또 깠던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겁먹은 것도 있지만 네. 그 사실은 중요한 단독 보도들이 막 터져 나왔어요. 네. 이건 자기 범죄 혐의에 관련된 거였거든요. 네, 네. 예를 들면 윤석열 2% 더 나오게 하이소부터 시작해서 그 자기 그 여론조사 비용을 지방 그 선거 나오는 사람들한테 공천헌금처럼 받아서 그 돈을 했다라는 것, 이런 자기 개인의 비리가 터져 나오는데 네. 이건 자기 형사처벌과 관계된 거거든요. 그 와중에 오빠 저 카톡 문자 하나 공개함으로 인해서 네. 그런 단독 보도 정말 특종거리를 다 잠재워 버렸어. 아, 네. 약간 디스패치가 연예인 열애설 네. 터트리는 느낌으로 저거 터트린 그렇죠. 거구나. 터트렸어요. 굉장히 영리한 네.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저거 이후로 그 지금 김재원 씨도 아닥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홍준표 시장도 가만히 있죠.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 뭐- 4번 울었다고 했는데 나 그런 적 없다라고 하니까 그 명태균 씨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울지는 않았지. 질질 짰지. 아니 왜 그거 며칠 전에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거 올렸던데 뭐 대가를 치르게 될 것 막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네. 근데 오세훈 시장도 다들 초토화되고 그 명태균 씨 앞에서 다 지금 이제 벌벌벌 떠는 형국. 그 다음에 용산도 거의 지금 심기 안 건드리려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 어제는 하루 종일 조용하더라고요. 지금 오세훈 시장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아마도 뭔가 이제 있을 거다라고 이제 계속 공격을 하고 그 국감장에서 했고, 그리고
뭐라 그랬죠? 그 고소장 써놨고 예. 예. 근데 왜 안 그 까냐? 안 정도로 하냐? 조롱을 당했으면 고소장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소를 해야죠 네, 그냥. 해야 되는 게 근데 맞는데. 고소장을 고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고소장을 준비하고 있다. 그거 얘기를 뭐하러 하냐고요 그게. 근데 그 저기 그러니까 캥기는 게 있다는 얘기죠. 네, 관계자에 따르면 그 사람은 여러 사람들 중에 오세훈이 처신을 제일 잘했다고 해요. 그나마 처신을 잘한 이유가 끊었대요. 확전을 안 했어. 끊었대요. 그리고 아니 그 전에. 그 전에 관계에서 그러니까 그 선거 미래한국연구소가 이제 선거 돕고 이제 어떻게 저떻게 이제 오세훈이 그러니까 당 대표가 되기까지 자기가 쭉 정했잖아요. 지난 일요일에 그게 저기 올라왔어요 페이스북에. 내용이 뭐 나는 오세훈을 이렇게 당선시켰다 하면서 이제 쭉 그걸 이제 써놓은 네네.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이런 그게 있었구나. 나경원이 진짜 열받을만 하구나 했는데 근데 오세훈은 그 뒤로 끊었대요. 그리고 협상을 하더라도 본인이 명태균을 만나지 않고 밑에 있는 강아무개 지금 부시장하고 그러면 다 아나? 강아무개 씨를 내세워서 명태균하고 이제 붙여서 이야기하게끔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미래한국연구소 측에서 봤을 때는 오세훈이 처신을 제일 잘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처신을 못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계속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원희룡 전 의원에게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나중에 이야기 되겠지만 그 창원 국가산단 창원 문제 때 등장하죠. 네, 그때 명태균이 직접 찾아가서 그때는 이제 윤희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의 이야기거든요. 오세훈은 지금 약과다 이거예요. 오세훈이 지금 망신당하고 서로 이제 뭐가 있었냐 저랬냐 울고 불고 질질 짜든 말았든 그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망신만 당하는 거고요. 얼마나 더 뭐 김진태 이야기도 있고 뭐 박안수 이야기도 있고 각종 선거에 이제 관여 안 된 사람 뭐 25명의 국회의원들이 비즈니스를 같이 했다고 하니 네. 얼마나 많은 파일들이 지금 있겠습니까? 보면은 그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하고 한 조가 돼갖고 윤핵관들을 다 쳐낸 거예요. 지금 윤핵관 뉴스 나와요? 윤핵관들이 지금 이제 잠잠해졌어요. 이 싸움에서 윤핵관은 지금 현재 존재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나마 권성동 혼자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마 뭐 강원도 대표 주자로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뭐 정진석 비서 대통령 비서도 저 명태균 씨가 전화 안 받는다고 문자로 너 뭐 이렇게 악담을 그냥 메시지로 보냈는데 지금- 정진석 비서도 대통령 비서실장도 아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수가 쑥대밭이 됐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 사람이 지금 여기 글 써놓은 거 보면 좀 대충 보이긴 하는데 뭐 보수는 건달, 진보는 양아치, 보수는 멍청하고 진보는 사악하다. 그러면서 십상시 같은 보수 패널들아 공적 대화도 공개할까 멍청한 놈들. 피하 구별도 못하나 굉장히 이제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급이 굉장히 낮고 뭐 되게 멍청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이 말이 우리 아까 김다솜 아나운서가 이야기했던 대로 쑥대밭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그 어휘 선택이 네. 여의도가 너무 세요.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정치 성향을 떠나서 너무 저급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고 아까 네. 진중권 씨도 그랬잖아요. 나는 뭐 아까 그분 보고 뭐 나는 네. 몸종인 줄 알았는데 막 요즘 같은 네. 세상에 사실 네. 그렇잖아요. 누가 몸종이라는 단어를 현실에서 써요. 그것도 정말로. 남자한테. 그것도 남자한테 그니까. 허드렛 사는 몸종인 줄 그러니까 알았다. 그냥 이런 뭐 표현을 일하는 썼죠. 사람인 줄 알았다. 아니면 네. 도와주는 젊은 앤 줄 알았다. 뭐 네. 이 정도도 아니고 막 몸종 이런 말 쓰고 여기도 보면 무슨 저 워딩 하나하나가 다 너무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보수 진보냐를 떠나서 그냥 정치가 왜 우리가 가끔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왜 정치가 젊은이들한테 외면당할까? 네. 요새 젊은 친구들이 뭐 말을 되게 뭐 줄임말 쓰고 못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또 그렇지 않거든요. 네. 생각보다 욕 잘 안 해요 현실에서. 쌍욕도 잘 안 하고. 네. 근데 저는 외면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너무 저급한 단어, 그러니까 뭐 달빛 창녀라든지 이런 센 음. 단어 있죠. 네, 그러니까 네. 현실에선 절대 안 쓸 것 같은 단어를 네, 만들어서 쓰니까 뭐 이런 거 읽다 보면 그냥 뭔가 마음이 근데 너무 명태균 불편해요. 씨는 그동안 보여줬던 저 카톡 내용들이나 이거 뭐 글들이 거의 거칠어 가지고 네. 저게 거칠다고 생각이 안 들 정도예요. 아 그쵸, 워낙 세게 예, 했으니까. 워낙 세게 거칠게 워낙 표현을 세게 하니까 예. 이게 우리 저기
뭐 명태균 플러스 김건희가 지금 보수 다 이제 사실은 쑥대밭을 만들고 있다. 이 두 뚜엣이 그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그나마 남아 있던 이 그 어떤 자존심이라든가 이걸 다 지금 송두리째 다 지금 보수 뒤흔들고 붕괴, 있는 상황. 보수 괴멸, 괴멸. 예, 그 여사하고 명태균 씨 이 조가 네. 일제히 나타나서 윤핵관을 제거하더니 네. 그 다음은 보수 진영마저 완전 초토화시키면서 네. 야, 그 차기 그 보수의 그 대권 주자가 누구일까 거의 남아나지가 않았어요 지금. 어휴, 나올 저 만한 기- 후보군들을 저 사진에 있는 김건희 여사가 차기 대권을 꿈꿨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뭐 상당히 상황입니다. 많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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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난번에 저거 방송에서 우리가 여기 이명수 기자가 예, 찍은 예,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예. 그때 저 김건희 여사가 네. 허리춤에 손 놓고 저거 뭐 하는 네. 거지 이랬잖아요. 네, 그 네. 나중에 후문에 들리니까 저게 네. 그 편의점이었는데 네. 와인 프로모션을 하고 있었답니다. 네, 네. 그래서 와인을 유심히 보고 있었대요. 네. 저게 와인 진열장이었대요. 저 사진을 왜 올렸나 그러면 네. 우리 저기 보수 괴멸이라고 하는 사실은 저기 충격적인 사진입니다. 저 상황 아시잖아요. 우리 그때 네. 이야기했었지만 예, 예. 저 때가 지금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맞아요. 예, 새벽에 이제 나와서 이제 수행원들 끌고 새벽 1시 반인가 나왔던. 그리고는 전날 마포대교 가서 사진 찍었고요. 저녁에 그랬죠. 퇴근 시간에 가가지고 사진 찍고 6월 저기 언제입니까? 그때가 9월 10일 날 전날 하루 있었던 김건희가 보여준 새벽과 저녁의 모습이 네. 우리나라 보수 진영을 뒤흔들고 있는 그 실상의 모습이죠. 국정 개입하고 그 다음에 나 마음대로 내 아무렇게나 나는 권력이다 하는 그런 나 멋대로의 행동 스타일이 저기에 그냥 그대로 드러난 거죠. 참 이 모습이 그날 저녁입니다. 문제죠, 사실. 예, 퇴근 시간에 통제를 했고 그 통제하는데 왜 하필 저 시간이었느냐? 그 사진 찍기 좋은 딱 타이밍을 그대로 그렇죠. 잡아가지고 화보 찍은 거죠. 누가 딱 봐도 연출된 사진이 석양이 나오네. 노을이 지면서 네. 그 자연광으로 조 시간대가 그 이른바 이제 조명빨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노출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그 시간을 딱 또 타이밍을 맞춰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더 이상 보수가 부끄러워서 이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저 뒤에 있는 사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누구예요? 예, 저기 부속실장입니다. 제2부속실장 권순칠 부속실장인데 정말 힘들어 하거든요. 지금 뭐 제2 부속실 만들려고 그랬는데 네. 뭐 인원이 너무 많아서 뭐 빨리 세팅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잖아요. 부속실이 무슨 뭐 인원이 많을 필요가 없는데 핑계고. 전부 여사 라인에 쓰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만큼 사람이 많다라는 거고. 그리고 처음에 대통령실 2층, 5층 같이 번갈아 가면서 꾸민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6층에 같이 있겠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국정을 그러니까 참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네. 아까 그 초기에 네. 그 이회영 그 사진 네. 그때만 해도 아 이제 뭐 보수 진영에서는 아마 기대도 좀 컸을 거예요. 공정과 정의의 화신이 네, 네.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네. 지금은 저 카톡에도 나와 있지만 메시지에도 네. 나와 있지만 네. 부인의 컨트롤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하는 제2부속실을 저렇게 지금 한다라고 만들어 놓고 올 초에 사실 그 공약을 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김건희 사고가 하도 많다 보니까 부속실 마지못해 이제 만들겠다 해놓고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이제 권순칠 비서관을 데려다가 부속실장을 앉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총 인원이 부속실에 한 9명 정도가 이렇게 티오가 나요. 근데 기존에 부속실이 아닌 그냥 자기 수행, 김건희 수행자가 한 4명 정도가 되고 부속실이 이렇게 오니까 두 갈래로 나뉘잖아요. 그쵸. 원래 하던 팀, 그 코로나 콘텐츠 뭐 관련해서 뭐 팀, 그 다음에 이제 공적으로 이제 들어온 팀. 근데 붕 떠 있어요. 부속실장이 되게 뻘쭘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때 이제 끌려가가지고 저 친구가 저 이제 부속실장이 되게 합리적 일을 정말 잘해요. 착실하게 잘하고 제가 알기로도 지난 대선 때 그 부대변인 캠프에서 일 제일 잘하고 착실하게 했던 성실해 보이시네요. 또 되게 글을 정말 잘 쓰는 예. 근데
진짜 뭐 후배지만은 너무 잘 일을 잘하는 착실하게 잘하는 친구인데 저기 이제 끌려가가지고 속으로 이 저 친구한테 말은 제대로 못했지만 이게 순장조 아닌가 이거 큰일 부역 났다. 아니에요? 부역? 근데 지금 얼마나 지금 힘들겠습니까? 붕 떠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런 모습들 보면서 우리 저기 그 명태균 김건희 지금 명태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 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죠. 데이터를 한 2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네. 보시면 지금 데이터가 쭉 낮았다가 14일을 네. 기점으로 이제 작심폭로죠. CBS 나와서 작심폭로하겠다. 21분 동안 진짜 안 쉬고 래퍼처럼 말했던 다다다다다다 말했던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조금씩 상승 곡선을 탔고 또 15일 결국에 우리가 아까 말했던 오빠 카톡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최고조 정부량이 최고조에 올랐는데 이거는 명태균이라는 키워드를 뭐 네이버에 검색한 게 아니라 블로그랑 뉴스라는 겨우 2개의 채널에서 명태균이라는 단어를 썼던 사용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결국에 이런 양상이 있어요. 명태균 씨가 뭐 하는 터트리면 그 다음날 뭐 JTBC, CBS, KBS 온갖 언론사서부터 우리가 이제 유튜브들도 이제 그래서 그 다음날이 결국에는 정보량이 가장 높아요. 터트리고 난 그 다음날 그러고 나서 어제는 좀 다시 또 뭐가 없잖아요. 보통 한 2, 3일 동안 조용히 있으시잖아요. 그럼 다시 또 하향 곡선 타요. 그 뭐 이제 거의 뭐 우리나라 언론사의 그 뭐 아이템들을 이제 가지고 여기 하나 던졌다가 저기 하나 던졌다가 뭐 이제 뭐 갖고 노는 듯한 모습이죠. 저는 이거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명태균 씨가 속으로 얼마나 자기가 이제 정말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마 어떤 뭐 게이트라고 해도 좋고 어떤 사건이라고 해도 좋은데 이렇게 한 달 가까이 끄는 건 처음이었을 거예요. 명태균이가 국민을 지었다 뭐 보였다 말았다 보였다 뺐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죠. 뺐다를 계속하는 걸 이게 한 달 정도 하니까 대통령을 아예 직격하는 이거는 정말 게이트 치고는 역대급이에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앞으로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전무후무한 그런 상황이죠. 이거는 이게 뭐 또 언제 끝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 명태균 씨가 호주머니에서 뭐 계속 꺼내니까 아니 정치부 기자들이 그 모든 이슈를 그 명태균이 빨아먹으니까 실제로 명태균 씨 페이스북 수시로 들어가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놓칠까봐. 그러니까 명태균 씨로 인해서 쏟아져 나오는 그 이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저도 지금 뭐 현장에서 뭐 칼럼도 쓰고 기자들 뭐 기사 출고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사실 정신이 없습니다. 자, 명태균 참 대단합니다. 명태균 또 빅데이터 하나 더 보시죠. 네, 이거 명태균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연관 단어인데요. 연관 키워드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데이터인데요.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오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여론조사로 계속해서 뭐 이제 조작을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기자라는 단어도 나오고 한동훈. 근데 지금 이제 명태균 씨가 윤핵관을 싹 다 물리쳤기 때문에 결국에 남은 분은 한동훈밖에 없지 않나요? 물리쳤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존재감들이 이제 없어지고 한동훈이 지난 잠시 있다가 우리 저기 김태국 국장님 또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다만은 지난 재보궐 선거 이후에 한동훈이 타이밍상 윤핵관은 명태균하고 김건희가 다 없애면서 보수를 그냥 쑥대밭을 만들었는데 한동훈이 새싹처럼 또 이렇게 기회를 또 맞아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고. 명태균이가 관련 없는 사람? 그럼 뭐 한동훈이가 관련 없게 왜 그때 명태균이 관심사에 한동훈이가 없었으니까 그죠? 둘 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서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명태균한테는 한동훈이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자기의 계획을 다 엎어버린 첫 번째 원인이 되니까. 한동훈은 전혀 생각이 명태균은 뭐 그래서 없고. 그런지 오늘 한국갤럽이 이제 3주 만에 조사해서 지지율 오늘 데이터가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1% 빠졌어요. 3주에 비해서 22% 지지율이 나왔는데 지지율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그동안은 의대 정원 문제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김건희 리스크로 인해서 부정률이 올라갔고요. 또 하나는 재미난 게 김건희 특검법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유권자의 63%가 찬성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 공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네. 하는 게 무려 67%입니다. 네.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 아까 그 사진도 봤지만 네. 네. 김건희 씨가 이슈가 막 불거지면 딱 잠수 타요. 네. 그러다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 같으면 또 당당히 나와서 저렇게 마포대교 같은 저런 정말 희귀목직한 그 사진을 올리고 네. 그래서 저는 김다솜 앵커는 그 예전에 고전적인 그 뭐 오락실 가면 게임기였는데 두더지 게임 모르죠? 알아요. 그 두더지 머리 그거 나온 알아요? 거. 두더지 이렇게 잡는 거. 그렇죠. 뿅망치로. 네, 네. 그러니까 나는 김건희 씨가 국민하고 두더지 게임하는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이슈에 떠올라서 막 김건희 리스크가 면 잠수타 안 나타나. 요번에 지방선거 때도 비공개로 혼자 가서 슬쩍 그 선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초창기에 학력 허위했을 때도 본인이 기자회견 해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용히 내정만 하겠다. 그러다가 그래서 조금 내정 안 잠잠해지면 예. 또 그냥 당당히 나타나서 뭐 이상한 코스프레 대통령 코스프레 하잖아요. 네. 본인이 대통령인 줄 알고 그러다가 김건희 리스크 나오면 또 잠수타 안 나타나. 지난번에 뭐 한 길게 안 나온 적 그렇죠. 있었죠. 이번에도 좀 몇 달은 안 나오실 것 같은데 느낌에. 저기 채팅창에 오버페이스님께서 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대통령실에 불리한 이야기가 나오면 네이버의 기사 탑이 걸리고 대통령실은 번복해서 변명을 하고 네. 또 번복 기사가 나오고 개피고 나오고 중간 절차 다 뭉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명태균이 모든 게 거기서 이제 시작인 듯하고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 보셨네. 예. 되게 통찰력 있으신 분 예, 같아요. 그러시네요. 오버페이스님이. 네. 그렇습니다.